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부산은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갰습니다. 이걸로 아마 긴 장마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하여튼 끝이 날 때가 됐죠. 지금 7월 말이고 곧 8월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한 달 정도 되겠죠. 어, 이제 한 8월 15일 좀 넘어가면 덥긴 더운데 이제 한불 끄기죠. 뭐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조금 큰 무더위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해수욕을 하는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무튼 그래, 역대급 쏟아지는 비에 참 모두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화영이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해가지고 뭐 또 이 빨갱이들은 또 뭐 검찰의 조작수사다 하면서 막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이재명이가 이제 워낙 조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를 갖다가 올가맨 거죠. 이게 결국에는 구속 필요성만 더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검찰이 지금 작전을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뭐 미루고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들은 뭐 왜 빨리 수사 안 하냐 아니면 뭐 빨갱이뿐만 아니고 뭐 보수라는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빨리 왜 구속 안 시키고 수사 안 하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증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보시듯이 저기 윤통 장모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구속을 시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데, 뭐 증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그냥 뭐 저기 수환하고 영장 청구하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검찰에서 최대한 어 뭡니까 이 시간을 끌면서 상대의 그러니까 빨갱이들의 그 실수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하다가 그런 모든 어떤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는 결국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만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제 지금 기길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딱 오늘 기사를 하나 보고, 역시 오송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은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제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아까 보니까 그래, 조선일보에서 뭐,
녹아내린 르동토, 온실가스 바이러스 대방출 공포. 그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여기가 원래는 여기 얼음으로 덮여 있던 땅이래요.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서 이 지금 움푹 들어간 요것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 요쪽 지부 쪽에 이제 아마 집안이 좀 약한 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푹 꺼졌대요. 그래 지금 이렇게 지형이 크레이트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나오듯이 이제 영구 동토층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뭡니까 그 메탄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것들이 이제 방출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온실가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방출이 되면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동물이든 인간이든 옮겨지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제 유행의 이제 바이러스고 박테리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경고를 한다는 거죠. 과학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보다 온난화 진행 속도가 2.5배 이상 빠르고 러시아 국토의 약 65%에 이르는 툰드라 지대에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 소재 멜리코프 연구동토 연구소의 니키타 다나나예프 연구원은 로이터에 기온 상승으로 연구 동토가 더 많이 녹아내리면서 이와 같은 거대 구덩이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 100m 깊이 토양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돼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계는 시베리아 동토 연구 동토층의 해빙이 기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 신종 질병이 퍼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빙으로 활성화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 영향으로 인류가 면역을 갖추지 못한 새로운 질병이 퍼지면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유럽의 연구진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수만 년 전 바이러스가 지금도 면역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약 48,500년 전에 묻혔다고 추정되는 바이러스를 비롯해 13종의 바이러스를 영구 동토에서 분리해낸 후 이 가운데 일부를 아메바에 감염시켰다. 전염력을 가진 변형원체가 영구동토 해빙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뜻으로 동물 전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확실히 좀 뭔가 이 엄청난 경고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올해 유례 없이 솔직히 참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쏟아부었던 비. 물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대사가 뭐였습니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것이다. 뭐 대충 그런 정도의 대사였죠. 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특히나 이번 올해 우리나라 비 내리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없이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학자들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금세기 내에 뭐 잠기고 듣고 그러니까 부산도 뭐 어디선가 보니까 뭐 부산도 아마 2070년인가 80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해운대하고 이쪽은 제주대는 거의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들을 때마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 이게 그냥 흘려들여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실제로 기사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분명히 얼음 속에 덮여있던 이런 땅들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다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이 특히 정치하는 새끼들 막 뭔가 좀 더 이권을 이재명이 뭐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지랄하는 걸 보면서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아니 뭐 자기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진짜 그런 이 뭡니까 철학이라도 진짜 제대로 된 철학이라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다면 뭐 응원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지금의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이 양아치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도덕이고 윤리고가 필요 없는 이런 생양아치 새끼가 거기에 부엉해서 온몸을 던져가지고 방탄을 해주고 있는 이 빨갱이들. 한편으로 이런 것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기도 한데 막 그거보다는 일단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거고 처리할 건 처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술 전성시대 아사히 생맥주 캔 품절 사케 수입 껑충. 그 지금 이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보세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톤, 수입액은 4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4%, 291%, 근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체 맥주 수입량 가운데 일본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 달한다. 그리고 사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제가 듣기로도 그 몸져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빨대로 사케를 빨아먹는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뭐 사케를 좋아한다는 거는 당연히 확인된 부분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몸져 누워서도 뭐 빨대로 빨아먹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뭐 확인이 됐는지 저는 제가 그 어디선가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 자기가 그래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허구한 날 반일 하는데 근데 입으로는 반일 죽창과 선동질을 하는 새끼들이 행동은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최소한 의무는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자체를 안 해. 그러면서 이 일본
맥주하고 이거 참 이 소비하는 놈들의 아마 한 3분의 2는 아마 이게 이제 빨갱이 새끼들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자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조선쟁이 새끼들은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뭐 죽창가에다가 반일 하던 새끼들이 일본 제품은 존나게 사쳐먹고 사입고 사서 타고 다니고 한다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참 진짜. 그래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 족속은 쓰레기 족속이라고. 국민 수준이 쓰레기라고. 그 쓰레기라는 데에는 뭐 빨갱이들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아니 제목이 그래 조선 제1금 석방하길래 저 뭔가 싶어서 제가 처음에 클릭을 해 들어갔죠.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잘 그 흔히 말하는 여초 카페 이 정신 나간 년들. 그래 아니 이번에 그래 뭡니까 저 한기호 선동지라고 하는 그런 맘충이들이 여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23일 오후 그 했대고 12번이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데 쓸모없는 사람이라니 남자만 찌른 것만 봐도 아주 쓸모가 있는 분이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반성하는데 좀 봐줘라. 상남자다. 미스터 슬림이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나오죠. 반성하네. 꿈과 사연이 궁금합니다. 헐 12번이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데 노인이랑 육성은 안 찌렸으니 정상 참작해줘야 하지 않나. 사연을 들어봐야 할 듯. 쓸모없는 사람이라뇨. 남자만 찌른 데에서 아주 쓸모가 있으신 분입니다. 죄값 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도 하나 남자만 찌르는 프린스 실림은 사과도 12번이나 했네요.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12번이나 사과를 하네. 여성범죄 한남 새끼들이랑은 다른 듯. 이렇게 댓글 쓴 년들을 같이 한 방에다가 같이 넣어놔야 돼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특정 모텔이든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그 둘레로는 이제 못 나오게 다 만들어놓고 이런 인연들하고 그 새끼하고 같이 다 넣어놓고 같이 대화하고 좀 살아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용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 년들을 그놈하고 같이 한 건물에다가 넣어놓고 얼마간 같이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년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제1금이라고 하면서 막 칭송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민석이 욕할 거 없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 폭행당하고 자살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딱히 크게 막 그 뭐야 그 애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뭐 욕을 하든 말았든 저는 크게 뭐 이 크게 애도하거나 막 엄청나게 안타까워서 막 같이 이 뭡니까 그 눈물을 흘려주거나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법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초등학교 남녀 선생 성비가 거의 1대9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권이 무너졌네 만에 하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적어도 성비가 거의 비슷해야죠. 그래가지고 남자 선생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하다니까요. 그 지금 오늘도 보면 뭐 학생 인권조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상당히 큰 이유긴 합니다만은 그게 전적인 이유는 분명히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초등학교 선생의 성비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원인이에요. 아니 남선생이 아예 없으니까 담임이 전부 여선생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 생각해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는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그게 이제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요즘 애들 발육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남자 선생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지.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남녀 선생, 초등학교 교사 남녀 성비를 맞춰야 돼, 맞춰야 된다는 게 더 큰 저기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요. 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씨발 지금 일단 아싸 기회다 해가지고 저기 전교조하고 빨갱이들 다 죽여야지.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한 것도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초등학교 교사 남녀 성비가 너무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대9라고 들었습니다. 1대9. 1대9가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뭐야 군 가산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심화된 거예요. 아니,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경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가산점마저 없으니까 죄다 그냥 그 이 페미년들만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애들이 대들어도 힘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뭐 자기보다 힘 약하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뭐
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교사 팼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자 선생이면 애들이 2학년, 3학년 덩치 좀 크고 하더라도 함부로 뭐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죄다 담임이 여선생이고 뭐 선생들이 다 여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 남녀 성비를 맞추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년들이 저는 진짜 이런 년들을 찾아내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그냥 요 새끼 요거하고 같이 한 방에서 한 2, 3일 정도 합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때도 조선제 일금인이 용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때 그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쓰리 같은 년들. 도대체 이런 년들을 아휴 참 씨발년들. 이런 년들이 이재명이는 또 이런 년을 좋아하잖아. 진짜 거기를 찢어야 되는 이런 년들은 이재명이가 또 존나 좋아해. 진짜 찢어야 되는 이런 년들. 근데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진짜 찢어도 되는 이런 년들한테는 절대 그런 욕을 안 해요. 그게 빨갱이들. 특히 이재명. 이재명이죠, 이재명. 뭐 빨갱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혼자 온 구세 돌려보냈더니 신고, 소아과 원장 회의감에 문 닫는다. 그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거예요. 의원 문 닫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구세 초지인 땡땡땡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의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입니다.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아기애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9살짜리를 혼자서 병원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의사가 만약에 진료를 했다. 그랬는데 만에 하나 차도가 없거나 할 경우에 그럼 또 이 보호자라는 새끼가 이 인연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왜 애가 혼자 갔는데 보호자도 없는데 진료를 해가지고 애가 제대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제대로 말 못했을 건데 괜히 진료를 해가지고 애가 더 아프게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온갖 지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수준.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 문제, 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소아과 진료 문제, 아까 그 저기 여초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뭐 용서하자 하는 그런 거, 결국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성이 쓰레기라는 얘기죠. 쓰레기. 그 결국에는 진짜 한 번씩 제가 일 받으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족속도 수준에는 진짜 이재명이가 딱이라니까. 이재명이가. 왜냐, 이재명이한테 저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중국하고 베네수엘라 그 짬뽕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못 느낄 거라고. 지금 이런 꼬라지를 보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수준인데 이재명이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저기 나쁜 댓글 다른 놈들 막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고, 그럼 매달 그냥 기본소득이다 해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 던져주면, 아이고 우리 이재명 수령님 감사합니다. 지지율 70% 80% 기록하고, 그 언론에서 또 문고 빨아주면, 와 우리 위대한 이재명 수령님 만세 만세 만만세. 딱 그럴 수준이라고요. 딱 그럴 수준. 북한이 그걸 정리하고 있잖아. 북한이. 아니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정말 그 러시아도 쪼개지기 전, 소련, 그리고 중국도 개방하기 전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수준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통제된 사회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국도 자본주의로 돌아섰고, 물론 이제 정치 체제만 이제 독재주의고 전체주의긴 합니다만, 러시아도 절반은 자본주의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30년이 넘게 지났잖아. 30년이 넘게. 30년이 한 세대가 넘게 지나는 동안에도 북한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뭔가 개혁을 하거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동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임진왜란, 제가 그래 그 당시에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억만번, 1조번을 양보해서 조선이 문을 닫지는 않았더라도 왕은 교체가 됐었어요. 최소한. 그게 최소한의 저기 뭐랄까요, 조선이 뭔가 그나마 좀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조금 다른 개혁의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였어요. 그게 최소한 진짜 선조가 물러나는 게. 그런데 그러고도 10년을 되잖아. 10년을 하기 쉬워. 그러고 나서 또 한 20년 후에, 20년 정도가 뭐야, 인조는 또 뭐야, 삼진도에서 씨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대가리 뭡니까 9번 찍었나? 그 꼴을 당하고도 씨발 13년을 되잖아. 13년을. 거기다가 공료로 갖다 바치고 씨발 그 수십만 명의 자국의 여자들을 갖다가 수십만 명을 갖다 바치고, 그런 새끼가 13년을 되잖아. 13년을.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부적으로는 뭔가 체제를 혁신하거나
뭔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동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족속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게 누굽니까? 윤통이잖아요, 윤통.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리고 윤통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다고. 당연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착하다는 말을 그냥 착하다고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요즘에 막말로 착하다는 말이 그게 병신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윤통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 선동하려면 선동하는 대로 쉽게 막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착하고 성실하다고 지도자만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이끌고 가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유세 때.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윤통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 족속은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이 아예 없는 족속이다. 결국에는 지도자가 나서서 딱 뭡니까 이거 움켜쥐고 바른 길로 이 한 길로 몰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유세 때 계속 했잖아요. 윤통이. 이런 사례들이 바로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윤통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대강 조사위 한수계의 해체식 일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참 진짜 기가 막히죠.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해도 무식한 국민들은 이해를 할 거다. 같은 맥락이죠. 그 이왕희 씨가 보호 해체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도 이제 보니까 해체시킬 근거가 없어. 그래도 씨발 일단 위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체시킬 수 있도록 뭔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드러나도 이제 찐빠들은 그러죠. 아, 조작이다고. 조작이다고. 아유, 찐빠 새끼들아. 아직도 아마 그래, 몇 마리는 있을 텐데, 아메바가. 아유,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에코백 안에 샤넬 아니고 에르메스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다니까요. 김건희는 이걸 알고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윤통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뭐 겉으로 보면 막 힘이 세기 때문에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원래 윤통의 큰 그림에서 계획된 상황이었고 지금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가세해가지고 좀 더 아주 세밀하게 각본이 짜여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이 윤통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윤사단은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해서도 너무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빨갱이 새끼들은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그 힘이 좀 세다고 그것만 믿고, 그거 하나만 믿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윤통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는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상대인 윤통이나 김건희나 한동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전처럼 선전선동하고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 막연한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숙명이에요, 숙명.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윤통은 얘네들을 너무도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상대인 윤통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짓들 자체가 얘들은 절대 윤통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공격을 할 거면,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다가 이게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먹히면 작전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적이 절대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학교를 탓하고 선생을 탓하고 저기 시험 문제를 탓할 겁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는 방식을. 그래, 계속 해가지고 1년이 뭡니까, 지금. 공개한 게 막말로, 씨발, 솔직히 2019년 검찰총장 딱 대구부터 했으니까 지금 4년째 아니야, 4년째. 4년째 똑같은 방식만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안 먹히고 있잖아. 아니, 자기들은 뭐 지지율이 지금 30% 중반에서 맴도는 그걸 먹히고 있다고 지금 자위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자위를 할 거면 반대로 자기들 지지율이 최소한 윤통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최소한 윤통보다는 제법 의미 있게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앞서고 있어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4년 동안 공격하고 짧게 봐서 1년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1년이 아니지. 출마했을 때부터 2년이죠, 2년. 2년이 넘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윤통 지지율로 못 오르게 잡고 있는, 그거는 성공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더 내려가지도 않잖아, 병신들아. 그러면, 너희들 지지율이 최소한 윤통보다는 제법 높아야 돼. 최소한 4%는 높게 나와야지, 항상, 씨발아. 근데 항상 낮게 나오잖아.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지. 씨발, 진짜 나 진짜 존나 무식한 새끼들. 참, 진짜. 이따위 허접한 새끼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새끼들 물고 빠는 것들이, 참,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씨부랄. 그리고 검찰 오송 참사 부실 넉장 대응 5개기관 전격 압수수색.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빠르잖아요. 그래, 이게
일단 저 뭡니까 작년에 이태원에서 윤통이 한번 당했잖아. 그러니까 윤통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니까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좀 이따가 다른 기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윤통이 그러니까 누구들 경찰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윤통 손하기 아니라니까, 병신들아. 그 방법을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안 먹히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태원에서 한번 시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혔잖아, 이 병신들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 쓰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윤통을 진짜 바보로 생각하나? 진짜 구스 바보라고 생각하나, 진짜? 아무리 선동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아니, 그럼 결국에는 니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이가 바보를 검찰총장에 앉았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바보한테 지금 정권을 뺏겼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논리냐고, 이 씨발. 아, 나 진짜, 씨. 아, 참. 어떻게 이 논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논리가 먹히는지. 아, 나 진짜, 씨발, 수준하고는 진짜. 아, 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 윤통은 분명히 이번에 아마 또 경찰 쪽에서 이태원과 비슷한 아마 이런 짓들을 할 거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방 중에도 계속 단속을 했다잖아요. 총리한테.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 거다. 예의주시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해라. 어차피 막을 수는 없다. 어디서 그 이태원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라.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바로 경찰 덮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 찌빠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 그 윤통에 대한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니까. 물론 이미 늦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아마 발악을 해보려면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뭐지 이 새끼들아. 아주 존나 대가리 나쁜 새끼들. 나는 이 새끼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얘기했죠. 대학 다닐 때 내가 2학년 때 그 연력학을 배웠는데, 연력학을 그 당시에 제가 제대하고 1년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지. 열심히도 이제 항상 책 뒤에 보면 뭐 연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풀어라고 이제 과제를 내주니까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제가 한 해 휴학이기 때문에 9일학번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학년을 다녔거든요. 전부 다 뭐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모범 답안이라고 돌잖아요. 그거 다 뺏겨냈다고. 근데 저는 안 뺏겨냈어요. 제가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좀 어렵게 나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에 30점 만점으로 아마 문제를 출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저는 시험 보고 나오면서
조금 애매한 것들도 좀 있고 했는데 한 30점 만점에 한 20, 한 3점 정도는 나오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나 그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그 뭐 한 일주일 만에 점수가 발표된 게 아니고 기말고사 벌 때쯤 돼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저 교수 저기 그 뭡니까 교수실 문 앞에다가 이제 이 뭡니까 저 성적표를 딱 점수를 딱 붙여놨는데 아니 뭐 애들이 다 갔다 오더니 뭐 웅성웅성 막 씨바씨바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 보니까 아니 성적이 죄다 한 자릿수야 씨발. 죄다 한 자릿수였어요. 아니 그래 저도 보니까 그래 제 기억이 아마 8점인가? 30점 만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도저히 자기 납득이 안 되니까 죄다 교수를 찾아갔어요. 저는 처음에는 안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수가 발표되고 한 2, 3일 동안 거의 다 찾아갔어요. 교수를. 그러니까 그때 90학번인 저하고 같은 학번은 3명인가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3명은 빼고 91학번들은 거의 다 찾아갔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력학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교수가 한 가지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로 교수실에 찾아와서 시험 문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만약에 그 특이점 이의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나면 F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도 아이씨 좀 걱정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8점을 받았긴 했는데 그게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부분 다 그 한 자릿수였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잘 보면 뭐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뭐 한 최소 B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면 뭐 한 A0도 나오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저기 제 동기놈 한 놈도 이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 일남에서 같이 이제 뭐 공부하고 있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일단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한 20, 한 3, 4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8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토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3, 4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뭐 한 18점, 19점 나왔다고 하면은 에이씨 그냥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씨발 그래 에이 F 그래 만약에 안 되면 F지 뭐 씨발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친구랑도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이제 갔죠.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뭐 한 3, 4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뒤집지를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친구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뭡니까 모범 답안을 갖다 놓고 이제 풀이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범 답안에 나오는 풀이 과정하고 제가 풀었던 과정하고 다르다고 다 제낀 거야. 근데 자기도 좀 이상하게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풀이 방식이 다른데 답은 맞게 나왔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각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객관식이면 과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주관식이더라도 과정을 명기하지 않고 그냥 답만 적으라고 한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공학 문제는
전부 과정이 다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쭉쭉쭉 나열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나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각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계산 방식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었죠 교수한테. 아니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 현상을 갖다가 이 숫자로 이 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계산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 방식이어야 되냐고 따졌거든요 제가.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한 30분 넘게 싸웠지 교수하고. 그러니까 교수도 싸우면서도 그래 자기도 좀 이상하게 했나 봐요. 아니 계산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답이 맞게 나오지? 그 저처럼 뭔가 주관적으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 대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결기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방식을 공부하는 방식을 안 바꿔도 돼요. 얘기가 좀 한참 많이 멀리 갔는데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오로지 지금 선전선동만 하고 있잖아. 여론만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런데 그게 안 먹히잖아.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아유 한심한 새끼들. 보세요. 저 추가로 수사 의뢰했고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 때문이죠. 경찰 직협 오송 참사 책임 전가 마라. 릴레이 1인 시위. 딱 이거 보면서 딱 바로 아 이태원 시즌 2구나. 밝혀진 게 뭡니까? 일단은 오송 그 뭡니까 그 궁평 2 지하차도로 가라고 찍어줬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 그래 그걸 또 추궁을 하니까 뭐라더라? 뭐 그 당시에 그 뭐 태블릿이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안 찍혔다. 아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그럼 막 그리고 설사 만약에 그래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안 찍혔다 치자. 그러면 씨발로 막 그럼 태블릿 그 저기 손 안 보고 뭐 했는데? 손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태블릿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씨발 교체를 했어야지 씨발놈들아.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얘기하잖아. 윤통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여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총리한테 연락을 하면서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이 잘 지켜봐라는 거는 이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또 어디선가 또 이런 이 업무 태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무언의 어떤 그 경고를 한 거죠. 총리한테. 총리는 또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딱 터지니까 바로 경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예상 못했던 거야. 이렇게 빨리 감찰이 나오고 막 수사 의뢰가지고 할 거라는 생각 안 했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이 새끼들이 이제 놀란 거야. 너무도 정광 스카치로 빠르게 좁혀와가지고 바로바로 씨발 막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니까 얘들 이게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증거하지 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 6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경찰의 참사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광기 경찰지켜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인도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경찰관 6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허위 보고가 확인됐다며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심한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솔직히 이거는 좀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법이죠. 아니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안전장구를 전혀 뭐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한다면은 그래 뭐 이제 저 뭐 고용주나 뭐 사업주를 갖다가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전장구도 다 하라고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고용주를 갖다가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 이거 저기 그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작업자가 그 전날에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뭐 술은 깼어요. 근데 술이 깼더라도 숙취는 완전히 안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순전히 자기 실수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한 명 한 명 일일이 막 그 뭡니까 그 저기 세세하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막 일일이 뭐 순간순간마다 다니면서 막 잘하고 있나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씨발 가능하냐고. 이 새끼들이 나서는 거 보니까 맞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은 또 이렇게 한번 얼렁뚱땅 해가지고 또 윤통한테 좀 타격을 한번 입혀볼 거라고 잔머리를 굴렸는데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도 빨리 이 대통령실 쪽에서 움직이니까 놀란 거지. 그러면서 막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광석처럼 빠르게 막 달려가가지고 뭡니까 대질신문을 하고 하니까 서로 뭡니까 그 진술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이게 좀 늦어가지고 지금쯤 만약에 조사를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말 다 맞춰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틈을 안 주고 바로 막 치고 들어가니까 따로따로 불러다가 진술을 듣고 하니까 서로 말이 다르고 그 말이 다르니까 딱 바로 검찰에다가 넘기고 또 검찰은 바로 또 영장 받아와가지고 바로 씨발 탈탈 털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놀란 거지. 씨발 이렇게까지 빨리 자기들을 족쳐올 줄 몰랐던 거죠. 그냥 또 이렇게 또 빨갱이들이 전형적인 수법 그냥 시위하고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2년차 교원 사망에 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참 진짜 이런 쓰레기들 보세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도록 판을 깔아 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뭐 모른 체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남 얘기하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부 다 군 가산점 없애고 뭐 꼴패미들 양성시켜 가지고 전사로 키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써먹었잖아 정치적으로. 그 후과가 지금의 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혀 남의 일 마냥 자기들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쓰레기들. 그리고 이화영 진술 번복한 적 없다. 그럼 거짓 언론 플레이 적극 중단하라. 뭐 그래 다른 거 놔두고 어차피 이거 아니 이 얘기를 왜 안 하지? 이게 이화영이가 옥중에서 쓴 편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구치소에서 발송한 날짜가 언제로 찍혀 있습니까? 2023년 7월 20일이잖아. 그런데 이 자필로 쓴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일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구치소에서 발송한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보고 이 날짜 스탬프를 찍은 게 7월 20일인데 실제로 이 이화영이가 자기가 자필로 찍은 날짜는 7월 20일이야. 그 다음 날이야. 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 이렇게 허술하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씨발 그래 패널로 나왔으면 이거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 7월 20일 13시 55분쯤에 발송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수원구치소인가? 그러면 수원구치소에서는 그러면 이거 저기 뭡니까 이 스탬프를 먼저 찍어주고 보냈다는 건가? 백지 상태에 백지에다가 이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보내줬다는 건가? 그리고 이거 받아가지고 이화영이가 그 다음날 이 편지를 쓰고 아니 이거 진짜 참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뭐 언론에서는 뭐 보도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영진이를 보냈다고 장혜찬이가 막 김영진이 네가 갔다 왔지 하니까 아직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걸 보면 김영진이가 갔다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당연히 그랬겠지. 회유를 엄청나게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빨갱이 새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꼼수 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뭔가 벗어나 보려고 잔머리를 졸라게 굴렸는데 그 굴렸던 잔머리가 결국에는 비수가 되어서 자기들을 찌르게 될 거라는 거. 이것도 검찰이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라니까요. 증거는 많이 수집돼 있더라도 그냥 또 저기 데려가면 맞잖아요. 윤통 장모 말도 안 되는 걸로 징역 1년 거기다가 구속까지 시키는 거. 아니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가 찼어. 아니 씨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아니 도주 우려 치면 씨발 이재명이가 씨발 한 천배 만배는 더 하지 씨부랄.
도주 우려를 따지면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판사 앞에서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구속시켜야 되겠구나. 아, 이거 이제 밖에 내놔놓으면 뭐 무슨 짓이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판사가 또 아무리 빨갱이라 하더라도 기각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재명이를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1년 넘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면서 빨갱이들한테 스스로 허점을 노출하도록. 이게 질질 끄니까 빨갱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장 청구도 안 하고 못하고 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한 거죠.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사포 이걸로 가지고 또 정부 대처가 없다. 야, 정말 참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니까요.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하면은 이게 먹힐 수 있는데 지금쯤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먹힌다니까. 당장 이 댓글을 보면 거의 한 7, 80%가 욕하는 댓글이에요. 욕하는 댓글. 한 500개가 넘게 달렸던데. 아니, 왜냐면 그냥 아예 진짜 이 빨갱이 마인드가 아니면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저게 지금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발신돼 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왔는데 아니 저 우편물에 대해서 이제 겨우 하루 이틀 됐는데 아니 저걸 가지고 뭐 정부가 대처를 뭐 하기를 뭘 합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비판을 할 거면 저 떼놈들한테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왜 이런 우편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보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이 떼놈들 시진핑한테는 욕을 안 하죠. 그게 한두 번이면 쏘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계속 이 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갤럽 조사로 나온 그 32%. 물론 중간중간에 또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 뭐 이런 이 부침은 있을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중도로 빠져 있는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의 편은 이후로 빨갱이들한테는 절대 안 간다는 거. 이 짓을 계속하는 한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뭐 이거 뭐 사필 기정이고 뭐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이걸 가지고 또 지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불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 판결한 판사 새끼도 대가리 진짜 나쁜 새끼예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를 구속 안 시키면 그 생각을 진짜 그런 생각을 한수 앞을 못 내다봐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는 말이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수를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왜냐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특히 이재명이 워낙 지가 저질러온 이 죄가 많다 보니까 다음 수를 생각할 어떤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그냥 막 그냥 이
이론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선동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먹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불쌍한 새끼들. 부승찬.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그 앞에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 중에 하나죠. 전공 말고 백직원 모두 갔을 가능성도. 수염 왜 욕 못달라 납득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그래 제가 참 느낀 게 그러니까 지금 또 뭡니까 왜 그럼 그때 얘기를 안 하냐 물론 뭐 얘기를 했어도 또 지랄했을 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했을까 그成공으로 계속 그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라고 씨발 그냥 냅둔 거야 병신들아 어휴 한심한 새끼들아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제 판단이 100% 옳았다는 걸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뭡니까 그 지난 9월달에 그 저 MBC에서 그 뭐 날리면 뭐 바이든 그 영상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왜 그럼 그때 얘기 안 했냐고. 그 결국 얘기했어도 또 지랄 물고 또 이것처럼 뭐아成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랄 물고 뜯었을 거는 맞지만 왜 안 했냐? 그 씨발보다 더 계속 확대지 생산하라고 냅둔 거 아니야? 한심한 새끼들아.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야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 결국에는 보세요.成공도 왔다 갔을 거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와, 이 새끼들은 진짜 안 되는 새끼들이구나. 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라고는 안 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의혹만 계속 제기하면서 선동만 하는구나. 이게 머리에 박힌다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DNA에 이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좀 보니까 유는 악어, 무는 소, 조국은 진돗개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또 했는데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보세요. 백 교수는 윤 대통령의 관상이 악어 관상이라며 악어 관상 자체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만큼 극히 드물게 태어나는 상이다. 희귀한 만큼 국가에 큰 공직을 남긴다며 나라가 크게 혼탁해지거나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면 모습이 드러난다. 악어상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시대의 부름을 받고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약간 좀 이 결은 좀 다릅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저명한 풍수학자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좋아지려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의 욕심에 인해서 출마한 게 아니다. 세상과 시대가 윤석열을 부른 것이다. 경제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점쳤다. 백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상을 각각 소개 소와 진돗개에 비유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소상이다. 황소도 아닌 일소관상이라며.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했던 게 맞았던 거야. 김여정이도 씨발 관상을 좀 보지 않다는 얘기죠. 순수한 면을 지녔지만 전투력이 없다. 참모로는 제격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우두머리에 올라도 조직을 이끌지 못하고 헤맨다. 참모들에게 흔들리고 국가가 혼란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관계에 대해 소가 직급이 더 높다고 악어한테 갑처럼 행세한 것이라며 적어도 적으로 만나면 소는 악어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상 불의에 대해서는 진돗개는 싸움 상대도 안 되는데 자꾸만 악어를 공격했다. 적이 되는 순간 물리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게 얘기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또 김건희 여사의 관상을 공작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상이 서로 조화롭다고 말했다.
그는 악어가 원래 머리와 몸통을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흔들면 품격은 떨어진다며 다행히 김건희 여사의 관상이 귀한 공작 관상이라 크게 보완이 된다. 김 여사도 통찰력이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은 너무 자그마한 것에 집중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번창해야 경제가 산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이 적절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가장 학을 떼는 것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아니냐며 기업이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불법 파업만 벌이면 일이 잘 굴러가겠나. 기업들이 그런 걸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데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 기고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상을 원숭이상이라고 표현하며 지혜롭고 상황 파악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2021년 11월 여성경제신문 칼럼을 통해 한동훈은 쉽게 죽지 않는 원숭이상이다. 지혜롭고 상황 파악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를 밟으면 숨겨둔 지뢰의 발이 날아가는지 구분하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는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조만간 나무 중심부로 돌아와 숲을 활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동물을 빗댄 것 말고는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이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학자가 저하고 의견이 같잖아요. 저는 뭐 풍수도 뭐 배운 적도 없습니다. 공돌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본인이 대통령의 욕심이 나서 출마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 어떤 뭡니까 어떤 욕심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함부로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권력 의지는 엄청나게 강했던 게 맞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뭐 다른 이제까지 여타 대통령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없이 뭔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가치관이나 철학 없이 했던 그런 대통령들. 그러니까 아마 이 백 교수 말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들처럼 큰 철학이나 어떤 그거 없이 욕심을 내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보면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뭐 맥이 다 있습니다. 윤통은 어떤 자리 욕심, 이전의 대통령들처럼 그냥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지 뚜렷한 철학 없이 그런 철학 없이 그냥 대통령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뭔가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자기는 기준을 세워두고 그 뚜렷한 확고한 철학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백지근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학자 백지근 교수가 하는 말이 제 말하고 같다는 거. 방구석 평론가,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정도면 결정난 거 딱 뭔가 감이 안 오냐? 내가 얘기하잖아. 방법을 바꾸라고, 씨발, 아유, 무식한 새끼들. 그리고 학원 돈 받은 교사 130명, 수능 출제평가원 경력자는 4억 원 받았다.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유명 입시 학원들을 상대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을 해주고 매년 거액을 받은 정황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랬더니 대형 학원들은 예외 없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었는데 꼬리가 잡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대형 학원들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학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를 출연했는데 모두 130여 명 규모였다고 한다. 그중 1억 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 명이었다. 보세요. 윤통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문제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요소 어디에 어떤 놈들이 박혀가지고 나라를 좀먹고 있는지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국세청,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국세청 공정위가 항상 동원된다고. 왜냐? 돈. 그러니까 바로 국세청 투입해가지고 싹 트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했는데 뭐 교육을 잘 모르니 어쩌니 첫 시부리던 새끼들 참 아휴 참 불쌍한 새끼들. 천지분고 못하고 씨발. 아유 그냥 그런 새끼들, 그딴 새끼들을 지지하는 것들 뭐 유승민이, 이준석이 아직도 뭐 황교안이 에라이 씨 조원진이 아유 씨부라 진짜 아유 참 씨발 조원진이 수준하고는 씨부랄 에휴 참. 그래 보시면 뭐 이재명이가 그래 뭐 불체포 특권 책임 정치 위에 김영 투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 진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눈치도 안 보고 물불을 안 간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기 또 뭐 저기 체포 동의안 날라올 것도 아니까 안 되겠다 씨발. 그 분위기도 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안 되다 김영으로 하자 씨발. 어깃장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잔대가리만 있는 사악한 새끼죠. 보세요. 윤정부 위기 관람자처 온라인에서 무정부 시대 회자 지랄. 개딸들이나 씨발 그래 무정부주의 하고 무정부 시대라고 하고 있겠지 시대 같은 새끼야.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해놓고 수원지검 몰려가 또 이재명 방탄. 아까 그 기사입니다. 이화영이 그 박범계, 김성원이, 민영배, 주철현이 가가지고 씨발 그래 또 안 받아주니까 그 또 깔고 앉아가지고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래 있을 거면 씨발 또 하루 정도 있던가 한 20분인가 또 앉아서 저기 뭐 으쌰으쌰 하다가 또 갔다더라고요.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래 또 뭐 윤 장모 구속에 묵묵부답 국민 납득하겠나? 납득하고도 남지 쓰레기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 천주구나 하는 걸. 그리고 이준석이 풍수 실거치며 오염수 문제 과학 운운하는 건 오류. 그 이거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풍수는 과학입니다. 과학. 풍수는 과학입니다. 아니 윤통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무속이다 하다 지랄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무속이라고 하는 그 새끼들이 무속에 빠져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그 뭐 생명기 해그 돌멩이를 갖다가 무덤에 파묻는 새끼들. 그게 무속이잖아 무속.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아니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냐? 아니 여러분들 그 교도소에서 사고 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독방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열흘 가두잖아요. 독방에 왜 가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혼자서 쭉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운행을 하던 중에 멈춰요. 그랬는데 사람이 안 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 분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 되고, 두 시간이 되고, 세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사람이 안 와. 그럼 여러분들 멀쩡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공간이 과학이라는 걸 체험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뭐 무속이니 어쩌니 그 풍수라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살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지형에 이런 건물,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라니까? 아니, 씨발, 바로 밑으로 씨발 막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 지을 거냐고. 거기다가 집 지을 거냐고. 그게 과학이라니까? 풍수는 과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씨발 진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대응을 할 때 그냥 대뜸 씨발 너도 했지 않냐고 이렇게 따지면 너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씨발 이재명이도 만나고 그래 김정숙이도 만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너무 모양 빠지잖아 씨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 풍수학은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분야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풍습으로 우리 선조들이 풍수학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짓고 도읍을 옮기고 했던 거다. 도대체 빨갱이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고유한 이 풍수학까지도 부정하냐? 너희들이 도대체 추구하는 게 뭐냐? 아니 고유의 문화, 고유의 풍습,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이 풍수학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뭐 어떤 세력이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씨발놈들 너희들도 그 이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니도 만나고 그 김정숙이 니도 만났던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격이 들어가야 국민들이 딱 들으면서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될 건데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씨발 그냥 너희들도 만났지 않냐고 그러면 씨발 일반 사람들 듣기에 아이고 또 둘이 똑같은 것들이네 그러니까 병신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국힘 지지율이 안 오는 거야 이 병신들아 좀 전략적으로 씨발 아유 진짜 씨발 참 그리고 김기현 아들 가상자산 의혹 제기한 박성준이하고 홍성국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 꼬솜이 아씨 그게 한기호도 오늘 그 김어준이하고 그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물난리에 해외 출장 간 민주당 의원들 문매 조기기구 그러니까 아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장여찬이가 말했듯이 아니 이게 더 쪽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갔으면 씨발 끝까지 버티고 있던가 아니 그러면 괜히 아니 그래 2달 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놔놓고 아니 바로 돌아오는 건 또 뭐야 그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씨발 것들아 참 진짜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뉴스톱텐 그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뭐 저기 뭐야
다른 업무 잠깐 손님하고 본다고. 강기정이, 광주시장 이 새끼 이거 뭐 해외여행 갔다더만요. 와, 진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 참. 그 7시는 7시에요. 7시가 7시 했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제 장마도 끝난 것 같고, 무더위가 시작됐던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